자, 해보죠. 페이지 138쪽 펴보겠습니다. 화학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네요. 뭐 같은 원자도 되고 서로 다른 원자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겠다는 게 화학결합이에요. 근본적인 질문합시다. 왜 결합할까요? 안정. 좋습니다. 안정해지려고. 맞아요. 원자 혼자 독립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가 좀 더 낮아져서 다시 말하면 안정해질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하겠다는 게 화학결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공부해봤을 때 다른 거랑 결합 안 하는 원소들이 좀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다른 놈들과 결합 안 합니다. 누구 있습니까? 원자 번호 2번 헬륨이 있겠고요. 10번 네온이 있겠습니다. 18번 아르곤. 뭐 물론 그 밑에 크리톤이라든지 제논, 라돈 이런 것들이 더 있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보면 어떻습니까?네요. 얘네들은 원자 핵이 있고요.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그러면서 퍼펙트한 전자 껍질을 가지기 때문에 참고로 이게 왜 퍼펙트한데요? 라고 완벽한 전자 껍질입니까? 하는 것은 오비탈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아직 여러분한테는 좀 많이 어렵고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있으면 일렉트론인 거 알겠습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 2개 있으면 퍼펙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네온은 어떻습니까? 하면 원자 핵이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18번 아르곤은요. 역시 원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두 번째 전자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전자가 8개 있습니다. 그 밑에 제논은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됩니다. 즉 첫 번째 전자 껍질 제외한 나머지 전자 껍질에 최각의 전자가 몇 개 있다면 8개 있다면 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거는 결합 안 해요. 그래서 18쪽 원소를 다른 말로 영족 기체 또는 비활성 기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네들은 다른 거랑 결합 안 해요. 안정하니까. 그렇다면 다른 놈들은 하겠습니다. 금속들은 전자를 잃어서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겠고요.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어서 역시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하겠습니까? 금속, 비금속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18쪽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를 원한다고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크게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누면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금속과 금속 사이 결합, 금속과 비금속 사이 결합,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게요. 금속과 금속 사이 결합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는 걸 씁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스펙페이드 지금 2 말고도 3F 올라가서도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의 양 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속의 양 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답니다. 금속은 기본적으로 전자를 잘 잃어주어서 양 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합니다. 비금속은 그 전자를 얻어먹어서 이온이 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건 이온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M 메탈입니다. 금속입니다. 금속은 양 이온이 되려고 하고 X non-메탈은 비금속을 뜻한 말입니다. 얘는 이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역시 마찬가지 정정기적 인력으로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체 결정을 묻는데요. 고체 결정. 금속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체 결정은 금속 결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결정,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으로 패킹되는 것을 결정이라고 이름 쓰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 물질은 딱 한 놈 빼고 상호선 모두 다 고체예요. 딱 한 놈 빼고. 딱 한 놈 누굴까요? 예, 좋습니다. 수은입니다. 수은은 상호선 액체가 되고 나머지 금속들은 상호선 전부 다 고체 상태입니다. 이 금속 결정들은 전기 전도도를 볼 때 솔리드 고체 상태하고
리퀴드 액체 상태를 보면 둘 다 전기가 잘 통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속 결합 물질들은 무엇이 움직입니까 하면 이 자유전자가 움직입니다.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전류를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금속 양이온은요 안 움직여요. 금속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흔히 고체 결정, 이온 결정이라는데 3호선 100%단 하나 예외도 없이 100% 고체입니다. 얘네들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를 못 통해요. 이온들이 못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반면 액체 상태, 용융 상태에 되면 전기를 통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 통하는 것은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금속 결합 물질에서 금속 양이온은 안 움직인다 했는데 이온 결합에서는 그 금속 양이온이 움직입니다. 액체 상태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대요. 비금속이 한 게 전자를 얻고 싶어서 안 되는 놈들인데 걔들끼리 만났어.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이만큼 줄게 니도 이만큼 주라. 서로 같이 이거 공유하자는 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서로의 원자가 전자, 최각 전자를 공유하는 과정이 되겠다고요. 물론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요. 그래서 17조 원소는 한 개 내고 또 다른 놈이랑 한 개 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16조 원소는 두 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밀한 것들은 또 좀 이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잘 못 통해요. 공유한 물질은 공유 결정이라는 것과 분자 결정이라는 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자 결정은 말 그대로 동시적으로 뗄 수 있는 존재를 얘기하고요.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 그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동시적으로 뗄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자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원자의 정의. 원자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한 가장 작은 알갱이, 입자, 이걸 원자라고 했습니다. 분자의 정의는 뭡니까?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알갱이, 이걸 분자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속 결합 물질이라든지 이온 결합 물질이라든지 또는 공유 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공유 결정은 얘네들 분자로 말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자로 말 쓸 수 없다 보니까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자식 이런 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 분자식이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알겠어요? 자, 일단 큰 아웃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자, 다시 볼까요? 우리 이온결합부터 먼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지 138쪽에 화학결합 중에서 먼저 소개된 게 이온결합인 것 같은데요. 나트륨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트륨 몇 쪽 원소입니까? 3주기 1쪽 원소입니다.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원자 핵이 있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있으며 세 번째 전자 껍질에 1개의 전자가 있는 게 나트륨입니다. 염소 쓸게요. 몇 쪽 원소입니까? 3주기 17쪽 원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염소는요 역시 원자 핵이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그래 원자 핵으로 이건 플러스 11 되겠고 이건 플러스 17 되겠죠.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과 17번 염소입니다. 얘는 전자 껍질이 세 껍질 가집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 있는데요. 나트륨이 안정화되려면 맨 바깥쪽의 전자를 8개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한 개 있어요.
7개를 얻어오는 방법을 택할까요? 1개를 잃어버리는 방법을 택할까요? 1개를 잃어버리겠습니다. 1개의 전자가 이랬댔는데 알고 보니까 전자 껍질 자체가 사라졌네요. 이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트륨 1 플러스 1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까? 그렇죠. 원자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염소를 보았습니다. 염소는 나트륨이 이뤄준 전자 1개를 얻어왔어요. 이제 채워가기 전자가 8개 꽉 찼네요. 누가 같은 전자 배치가 됩니까? 예, 원점 18번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원마이너스 음연되면서.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달라붙으면 안정한 이온결합,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결합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옥텟 규칙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옥타라는 말이 뭐죠? 8을 뜻합니다. 옥타곤 하면 팔각형이 되죠. 옥토퍼스 하면 예, 문어 다리 8개짜리 예, 그렇게 해서 옥텟 규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원자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을 옥텟 규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예,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그네슘과 산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그네슘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원자번호 12번 마그네슘 3주기 2조 원소입니다. 이해됐어요? 얘는 플러스 12의 객자를 가지고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8개의 전자 세 번째 2개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 2개를 잃어서 마그네슘 투플이 됐네요. 누가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고요? 네온입니다. 그래서 3주기 1족 나트륨, 2족 마그네슘, 13족 알루미늄 얘네들은 1개, 2개, 3개의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그 전주기의 18족 원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겠다고요. 나트륨 1플러스 된 마그네슘 2플 알루미늄 3 플러스 모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3주기 17족 염소였는데요.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18족 아르곤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습니다. 산소는 2주기 16조 원소인데요. 그 전자 2개를 얻으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껍질 전자가 2개 있었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6개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마그네슘 이런 전자 2개를 얻어오면서 역시 최강의 전자 8개 맞췄습니다. 누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습니까? 이것도 역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산소 H- 음이온 만들어주면서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이해했어요? 염화 나트륨 동양에서는요 음양 사상에 의해서 음이온의 이름을 그리고 양교 이름을 나중에 부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쓰겠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그네슘에다가 염소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 2+하고 염소 1-예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전하량의 총합이 제로가 되게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2+1-라면 이걸 크로스 이렇게 내리거든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2의 이름을 붙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네요. 2염화 마그네슘 이렇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염화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익숙하게 배웠습니다. 선생님 왜 2개 표시 안 합니까? 여러분한테 가르치던 원소들은 전형 원소입니다. 전형 원소. 마그네슘이 2+ 될 거 전형적으로 산소가 2- 될 거 전형적으로 염소가 1- 될 거는 전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란 표시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염화 마그네슘 하면 이렇구나 유추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루미늄은 3+가 됩니다. 몇 조 원소였기 때문에? 13조 원소였기 때문에요. 산소요? 2- 되겠죠. 16조 원소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결합하겠어? Al2O3 쓰겠죠. 3 산화 2 알루미늄 이딴 식으로 안 한다고요. 그냥 산화 알루미늄 있어도 괜찮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건 전형 원소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전형 원소 아닌 게 뭐 있죠? 전이 원소라는 이름을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똥콩 원소 안 가르쳤습니다. 그지? 전이 원소의 대표적으로 구리를 들 수 있는데요. 구리는요 2+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해요. 그러면 염화구리라는 이름을 쓰면 염화구리 Cl- 이건 1대1로 있을 수 있겠죠. Cl- 얘는 어떨까요? 1대2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은 염화구리
이거 똑같이 염화물이 써버리면 구분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열화대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이원소라면 원 플러스의 표시로 뒤에 1을 써줍니다. 1을 써줄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철은요. 철은 투풀도 가능하고 쓰리풀도 가능합니다. 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다만 아직 중학교 2학년 점수 수준에서는 이거는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야 좀 나오게 되겠습니다. 철 2 플러스입니다. 저는 산소하고 붙였습니다. 산화철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얘는 산화철 하면서 2 쓰면 됩니다. 그럼 얘는 산화철 하면서 3를 쓰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하면서? 2, 3 하면서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이원소는 뒤에 전환에 대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전이원소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저번 날에 이온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속 이온은 그냥 그대로 금속 이름 다음에 이온 붙이면 되죠. 나트륨, 이온, 마그슘, 이온 이렇게 말입니다. 비금속 어떻게 이름 붙였습니까? 뒤에 화 붙였었죠. 화 붙였습니다. 플로르, 화, 이온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뒤에 소자로 끝나면 어떻게 이름 붙이지? 염소화 했습니까? 아니요. 뒤에 소자 빼고 염화, 이온 이렇게 붙인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소화 이온이 아니라 산화 이온. 그리고 동양에서는 음이온부터 먼저 있고 양은 나중에 읽어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산화 알루미늄. 이해됐습니까? 반면 서양권에서는 참고로 나트륨은 영어로 소듐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양이온 먼저 불러줘서 소듐 클로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왼쪽 페이지에 이온 결합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138쪽이죠. 이온 결합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없다. OX 고체 상태에서 이온이 없다. 아니죠. 있죠.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있어요. 다만 그 이온의 이동성이 없었을 뿐이에요. 이온이 못 움직였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전기 못 통한 거는. 반면 액체 상태가 되면 용융 상태가 되면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면서 전기를 통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꽤 많은 놈들이 AQ 쓰면 수용이라는 말이 됩니다. 물에 잘 녹습니다. 대체로 물에 잘 녹습니다. 대체로 아닌 것들도 있다는 얘기죠. 뭘까요? 이온 결합 물질인데 물에 안 녹아. 앙금이라는 놈이에요. AgCl, 염화, 은의 흰색 앙금, PbI2, 아이오딘 화합의 뭐 노란색 앙금 그런 것들은 물에 안 녹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물에 잘 녹아요. 다시 말하면 염화나트륨 물에 잘 녹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과거 그 용해도 곡선 그려본 적 있지 않습니까? 뭐 질산 칼륨 해석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수용해서 전기를 통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이온들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통하게 하거든 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이온 결합 물질은 꽤 단단해요. 그래서 양의 음이온들이 규칙적인 패킹을 통해서 굉장히 단단하나 망치 한번 툭 치면 숟가락 한번 툭 치면 쉽게 부셔집니다. 그건 왜 그래야 하네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플러스 이온 이렇게 규칙 배행되는데 충격에서 약간 어긋나면 플러스 플러스만 나버리게 됩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었던 게 플러스 플러스 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반발한다고요. 그래서 꽤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온 계열 물질은 단단 하나 충격에 약합니다. 그럼 금속은 어떻습니까? 하면 금속 망치를 쿵 치면 와자작 부셔질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속이 원자들의 위치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순간 전자들이 그 자리에 메꿔버립니다. 그래서 금속은 상대적으로 충격에 강하거든 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뭐 우그러지언정 와자작 부셔지는 일은 금속은 그렇지 않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금속 이온 얘기 해봤더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왼쪽 페이지 정리해 보십시오. 자, 훨씬 더 중요한 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참고로 여러분한테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웬만하면 분자 결정을 만들 놈들만 웬만하면 소개하려고 하겠습니다. 동쪽을 뗄 수 있는 놈들 말입니다. 공유랍을 하는데 아무 데나 공유랍 합니까? 하면 역시 그렇지가 않아요. 18조 원소 같은 전자 배치 가지고 노력하야 되더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수소는 최소한의 전자를 한 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1의 핵자를 가지고 최소한의 한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소가 하겠어요. 또 다른 수소가 누구처럼 되면 안정합니까? 하면 첫 번째 전자 전자가 두 개만 되면 안정하거든요. 헬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에서 H2라는 수소 분자를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끼리 따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보다 이 두 개가 공유를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가 낮아진 안정화된 상태가 그렇게 해서 H2 분자를 이루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얘는 서로의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한다 해서 한 쌍의 공유 전쌍을 이렇게 선 하나로 대시 쓰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17조 원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중이 17조 누구죠? 플로린입니다. 플로린은 플러스 9의 핵전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2개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옆에 또 다른 플로린이 있네요. 또 다른 플로린이요. 플러스 9의 핵전을 가지고 첫 번째 전자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 7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서로 하나 내고 플로린도 이쪽 플로린도 내가 한 전자 한개 낼게 니도 전자 한개 내서 같이 공유하자 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F2라는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플로린 사이에 단계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쉬워요 이거? 힘들잖아요. 그나마 2중이니까 전자값이 2개 그리고 끝했습니다. 염소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소 그린다면 전자값이 3개씩 그려야 돼요. 플러스 17 하면서 첫 번째 전자값이 2개, 두 번째 원수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어차피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놈들은 안쪽에 있는 전자급은 공유에 참여 안 해요. 염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플러스 17의 핵전을 가지면서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있고 세 번째 7개 있는데 여기 마찬가지 세 번째 7개 있는 서섭이 이렇게 되거든요. 안쪽에 있는 이거는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까지 다 쓰고 있다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공부하다가 이거 언제 다 그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염소 쓰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최외곽에 있는 전자를 표시해 주는 게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주기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옆에 또 다른 염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겠다고요. 그래 놓고 나니까 오른쪽 플로우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8개죠. 5점 18번 아로마 같은 전자배치를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플로인도 그러하겠네요. 염소도 그러하겠네요. 그래서 염소 사이에 단위이론으로서 CL2라는 분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조 원소는 그래서 플로이끼리 단위이론, 염소끼리 단위이론해서 그렇게 안정한 이원자 분자를 형성합니다. 16쪽 쓸게요. 2중 16쪽 누구죠? 산소입니다. 역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산소 원자가 전자 6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옆에 산소도 원자가 전자 6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16조 원소다 보니까 2개 모자랍니다. 제가 여기가 최각에 6개가 줄 있으니까. 그래서 누군가 전자 잃어준 거 2개를 받아 먹으면 산소의 투마이너스가 되면 퍼펙해 라고 했었던 산화 이온 되려고 했던 놈들이 똑같은 산소끼리 결합했어요. 내가 2개 줄게, 니도 2개 주라. 서로 같이 공유하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2개의 전자 쌍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산소 간에 자, 선 2개를 꺼내서 이중결합이라는 형성을 이중결합이라고 소개하겠다고요. 굳이 우리가 이중결합 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2라고 쓰면 아, 산소는 이중결합하고 있겠구나. 왜? 산소가 16조 전형 원소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5족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2중 15족 원소 누구예요? 질소죠. 질소 원자가 전자가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 또 다른 질소가 서로 3개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질소 간의 3중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N2라는 분자를 만들자 하는 거죠. 단결합 말고 2중 또는 3중결합을 다중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유합의 종류는 단결합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2중, 3중의 다중결합도 있다. 참고로 지금은 똑같은 놈들끼리 결합을 시키는 방법만 소개해봤습니다. 조금 이따가 서로 다른 놈들끼리 공유결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렇게 똑같은 놈들끼리 결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은 원소 물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또는 호돈소 물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서로 다른 원자들끼리 결합했다면 그때는 화합물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139쪽에 공유합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18조 원소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놈끼리 한번 결합을 시켜볼게요. 서로 다른 원자끼리 결합시키는데 일단 가장 먼저 만만하게 생각할 것은 수소랑 결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소는 2중, 3중 결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단위하면 가능합니다. 14족 원소 준비해 볼게요. 2주기 원소입니다. 2주 14족 누구죠? 탄소입니다. 탄소는 원자력 전자 몇 개 있을까요?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랑 결합을 시켜볼까 했는데요. 수소 한 놈만 결합을 시키면 수소 입장에서 오케이 난 퍼펙트해 하고 있습니다. 탄소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따라서 탄소는 수소 몇 놈이랑 4놈이랑 결합을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있나요? 그래서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전부 다 적은 걸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면 분자식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탄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가 4개 붙어있는 이름은 메테인이라는 놈입니다. 요즘에는 그 메테인이라 써서 그렇지 시중에서는 여전히 메탄 이렇게 하고 있죠. 메탄가스, 도시가스로 사용하고 있는 종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탄소에 수소 4놈이 이렇게 단위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구조식을 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한테 이 분자 모양을 제시하진 않는데요. 이게 정사면체의 분자 형태를 가집니다. 평면에 십자가 형태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한 번 합시다. 탄소에 수소 4개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정사면체라는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년 더 올라가면 요 사이 결합도 109.5도 이런 것들 세밀하게 더 다루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탄소는 어쨌든 수소 4놈이랑 공유 결합을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족 원소 복귀에서 2주기 15족 누구죠? 그렇죠. 질소죠. 질소는 원자력 전자 몇 개 있지? 5개의 원자력 전자 있습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려고 수소 3놈과 공유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분자식은 NH3라는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구조를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삼각구령이라는 분자 모양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16족 원소 누구죠? 2주기 산소인데요. 산소는 16족 원소 원자 전자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2놈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됩니다. H2O 물이라고 쓰겠습니다. 요건 산소에 수소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직각은 아니에요. 104.5도 결합을 가진 구분의 구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족 원소로 프로인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로인은 원자력 전자 7개를 표시해 줄 수 있겠고 역시 수소 1놈과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HF라고 쓰고 있죠. 이게 2주기를 제시해 준 거예요. 3주기 원소는 어떨까요? 3주기 14족 누구죠? 3주기 14족 규소입니다. 규소 역시 수소 4놈이랑 공유결합하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즉 SiH4라는 놈을 만드는데 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15족 3주기 15족 누구예요? 인이에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 결합하면 수소 결합하면 파스핀이라고 불러주는 물질인데요.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질소에 수소 3놈이 이렇게 삼각뿔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파스핀이라는 물질도 마찬가지 삼각뿔형으로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16족, 316족 누구예요? 황이에요. 황 역시 수소 원자 2개랑 결합하는데요. 알겠습니까? 즉 황화수를 만드는데 분자 생김새가 구분형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HCl도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들이 몇 쪽 원소입니까를 알겠다는 것은 수소랑 몇 개랑 어떻게 결합했는지, 분자 모양이 어떨지, 또 분자의 성질이 어떨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티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한테 14조 원소로 탄소를 준비시키는데요. 탄소가 단위기압 4개를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위기압 4개 하고 있는 거는요. 근데 탄소가 단위기압만 가능할까요? 탄소도 이중 또는 삼중 결합을 못할 거 없습니다. 탄소도 역시 이중 및 삼중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탄소의 원자가 전자 4개를 표시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중 결합을 하겠답니다. 이중 결합을 하겠다면 수소랑 결합하면 대박이 될 수 있을까요? 수소랑은 이중 결합 못합니다. 그럼 이중 결합하겠다는 놈은 누굴까요? 그렇죠. 산소는 충분하겠네요. 그래서 산소는 탄소와 이중 결합을 하면서 퍼펙트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옆에 수소 두 놈을 붙여보면 수소 입장에서는 뭐 2개만 해도 퍼펙트하겠죠. 탄소 입장은 어떨까요? 요래 보니까 탄소 8개 되네요. 그래서 산소는 누구처럼? 네온처럼. 탄소도 역시 네온처럼. 수소 두 놈은 헬륨처럼 모두 다 18조 원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얘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그리고 수소와 단위결합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은 좀 어려운 표시 방법을 소개합니다만은 어쨌든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재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동영상 넘겨줄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중결합 2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중결합 2번 하겠대요. 탄소 입장에서 이중, 예, 옆에 산소 붙이면 되는 거죠. 옆에 산소 붙이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산소 입장에서 역시 옥텟 만족할 수 있겠고, 그리고 탄소도 옥텟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산탄소 분자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직선형 나올 수 있습니다. 탄소가 단일 결합과 삼중 결합을 한번 시켜볼게요. 삼중 결합하겠다면 산소 갖고는 삼중 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산소 갖고는 안 되겠네요. 그럼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질소가 필요하겠네요. 질소 입장에서 요래 보니까 몇 개요? 8개. 즉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예, 여기 아마 수소가 있으면 되겠죠. 수소 입장에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면 되겠고요. 탄소 역시 이렇게 보니까 몇 개? 8개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HCN, 사이아나수소라고 불러주는 물질인데요. 독성이 강한 놈이에요. 시아나수소 또는 사이아나수소라 불러주는 놈인데 역시 옥텟 만족하면서 이런 안정한 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탄소는요, 단위결합뿐만 아니라 이중의 단위 또는 이중 2번 또는 삼중의 단위결합 다양한 화학결합을 할 수 있겠고 역시 다양한 원자들 꼭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 질소, 임, 황 다른 원자들과 여러 가지 원자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또한 탄소끼리 골격도 탄소 한 개만 준비했는데 세상에 꼭 탄소가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탄소가 2개, 3개, 10개 쭉 나가겠습니다. 그 탄소 골격이 길쭉하게 격가지가 있게 심지어 동그랗게 고리 모양으로. 그래서 탄소와 물이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생명체가 필요한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와 재계기양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뒷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만든 공유결합의 분자 모양들이 제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정삼면체의 삼각분형의 그리고 구분형의 이런 분자 모양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충결까지 전부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140쪽 분자 모양까지도 한 번 더 봐주십시오.